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지금 타이완에서는 계란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난데없는 조류 독감 때문인데 계란 한 근이 55뉴 타이완 달러, 한화로 2,300원이 넘습니다. 유통되는 계란이 부족하다 보니 닭고기에다 햄버거 가격까지 줄줄이 올랐습니다. 닭고기 부족으로 맥도날드의 경우 3월 15일부터는 치킨 유행의 판매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타이완도 다른 서구 국가처럼 인플레이션이 심각합니다. 저렴한 상품들을 파는 무인양품도 오는 4월 6일부터 460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18%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인양품은 일본 브랜드입니다. 엔화의 평가 절하로 가격이 오르지 않을 법도 한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타이완도 민생고가 대단합니다. 일상용품부터 에너지 가격과 인건비에 따른 교통비 인상까지 안 오른 게 없습니다. 타이완의 계란 대란은 영국의 채소, 야채 대란과도 비슷합니다. 쇼핑몰에서는 1인당 판매 수량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타이완도 망조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의 보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전방 마주의 부속 도시인 쥐구앙섬의 해변입니다. 모래사장에 군인들의 하소연이 적혀있습니다. 마방부, 마주 방위사령부의 주식은 백반이다. 고기가 나오지 않아 배고파 죽겠다. 언제까지 통조림과 컵라면을 먹어야 하냐고 쓰여있습니다. 마주섬에 주둔하고 있는 병사들은 섬의 식량 보급이 끊긴 지 21일이 됐다고 아우성입니다. 선박의 안전검사가 차일피일 미뤄져서라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C-130 수송기를 쓰는 이들도 있는데 병사들의 먹을거리 하나 해결하지 못하느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중공 대륙과 지척인 마주섬 부속도시는 민간 선박이 오가고 있는데 벌써 20일 동안 바람과 풍랑이 거세다는 이유로 배가 거의 오가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주 1회 운영됐는데 지금은 그 간격이 20일로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민간 선박은 군 보급물자가 양이 작아 돈이 안 된다면서 운송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구호정 국방부장은 뒤늦게 문제가 불거지자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전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원성이 높아지자 타이완 군부는 부랴부랴 C-130 수송기 편으로 이틀치 냉동육을 실어 날랐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중국어로는 황띠 뿌차의 어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황제는 배고픈 병사를 전쟁에 내보내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최전방의 병사들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타이완 본토와 마주 간에는 해저 케이블이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 하나가 2월 초에 절단됐습니다. 해저 케이블을 수리하려면 국제 해저 케이블 수리 선박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빨라야 4월 20일이나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 수리 선박은 국제 공용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모두 60척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무 때나 부른다고 쉽게 오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저 케이블 절단은 노후한 게 원인일 수도 있지만 중공이 침공 시뮬레이션을 해보기 위해 절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주섬은 텐공과 슝펑2 대한미사일에 배치된 타이완군의 최전선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백령도 같은 곳입니다. 중공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가장 먼저 손을 볼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타이완 국방부가 16세 이상 청소년부터 전시에 모두 동원한다는 국방 동원 법안을 내놨다가 보름 만에 여론의 역풍을 맞아 이를 취소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16세 이상이면 남녀 구분 없이 징병을 한다는 건데 우크라이나와 똑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처럼 16세 이상이면 전시에 출국도 금지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법령을 준비하면서 교육부의 의뢰에 명단도 받아 데이터베이스화했습니다. 그러자 상당수의 타이완 국민들은 도대체 이런 법안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이냐, 중공이 쳐들어오면 목숨을 걸고 싸우느니 차라리 항복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반발이 심해지자 타이완 국방부는 전시에 혹시 몰라 대비 차원일 뿐 반드시 시행하려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를 없던 일로 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장 추구호정도 법안은 16세 이상 동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16살 학생을 전장으로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군인 출신인 자기도 이런 작전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장으로서 만일의 사태에 준비는 안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에서는 중국과 결코 전쟁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성보다는 감성에 치우쳐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평소에 별로 교류도 많지 않은 나라지만 우크라이나가 남의 일이 아니라면서 푹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도 저항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면서 군복 차림에 전동권을 들고 항쟁을 외치는 철없는 군사 매니아도 많습니다. 전쟁을 마치 서바이벌 게임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타이완은 특이하게도 반러, 반중 색채가 두드러지만 나라들만 골라 친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발틱 국가, 폴란드와 친합니다. 이들 국가가 강대국 러시아의 위협을 받는 것처럼 타이완도 군사 강국 중공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단순 논리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무슨 동포라도 된 듯 일방적으로 응원하자 러시아도 감정이 좋을 리 없습니다. 최근 러시아 국가두마의원 블라디미르 자바로프는 타이완에 대해 폭탄 발언을 날렸습니다. 러시아는 중공이 타이완의 주권을 접수하는 이슈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전적으로 베이징 편을 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공이 타이완을 어떻게 하든 러시아로서는 상관없다는 발언입니다. 타이완 이슈 정도는 푸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거리도 못 됩니다. 러시아는 대외 이슈와 관련해 행정각부회장, 입법부 간에 분업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우크라이나로부터 배워야 한다면서 교훈을 거꾸로 취하고 있습니다.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스팅어 대공 미사일의 과장된 선전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차잉원 총통도 국산 대전차 로켓 홍준을 들어보며 우크라이나와 타이완을 일치시켰습니다. 맨패드로 중공의 침략을 격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국민이 중공과 싸울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사격장에서 총을 쏘는 밀리터리 매니아도 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러나 타이완은 결코 우크라이나가 될 수도 없습니다. 군사력이 우크라이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체인데다 유사시 중공이 해역을 봉쇄하면 외국의 군사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공은 타이완 섬에 상륙하지 않고 2달 정도 봉쇄만 해도 타이베이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뮬레이션을 이미 낸시 펠로시 방문 때 다 마쳤습니다. 혹여 상륙작전을 벌일 경우 타이완군이 해안에서 막지 못하면 끝입니다. 국토가 좁아 종심이라고 할 것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중공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리오폴의 아조프스탈 요새는 타이베이의 지하벙커 헝산 주유소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 타이완 동부 산간 지역에 요새화된 자산 공군기지는 바흐무트 정도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제대로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구의 줄을 선 몇몇 나라들은 거꾸로 된 전운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